2023년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상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는 마음을 특히나 2023년 올해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이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친하게 지냈던 전직장 선배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제 폐쇄몰 관련한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이제 물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 왜 갑자기 그 고참이 저한테 그런 걸 묻나 라고 궁금해졌습니다.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서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에 이제 내몰렸다라는 겁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해외 주대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나이 앞에서 이제 장사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내몰릴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좀 씁쓸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별로 안 좋았던 거고요. 비단 그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곳에서 벌어질 일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온라인 유통 매출 실적이 줄었다고 하죠. 삼성전자도 2023년에 2022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절반가량으로 반토막이 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하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다른 기업들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매출 하락과 이익 감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겁이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재원도 매우 적죠.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따르고 썼던 부채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의 정부가 쓸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게다가 김진태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대거 지금 포진해 있다 보니 사실상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의 삶이 언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서민들이 죽어나가도 지금의 정부에 있는 기득권들, 정치, 경제의 리더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니네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자기들만 살 궁리하고 자기들의 헐리우드 액션, 오버 액션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 같은 놈이 뭡니까?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 놈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지금의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장이 되어가는 거죠. 언제 어떻게 서민들이 죽어나가고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지하철로 뛰어드는 일이 생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은 더욱더 앞으로 최악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어해야 되겠습니다. 나가라 그런다고 순순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됐을 경우에 내가 뭘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둘도 없는 사이고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이고 회사가 평생 너의 자리를 만들어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등에 치죠. 너 나가. 너 아웃. 생각도 못할 그냥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쳐내버리죠. 왜? 자기가 살려고 남을 벼랑에서 떠밀어 버리는 거죠. 오직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설쳐대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직원들이 대거 해고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겨도 하나도 놀라지 않아야 될 정도이라는 거죠. 나라가 지금 블랙홀이고 정치가 그러하고 경제가 그러하고 기업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6%, 8% 이루고 있죠. 보통의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4%, 5%, 3% 이렇게 내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대출이자가 8%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마이너스죠. 그렇게 몇 년을 가면 회사가
온전히 버티겠습니까? 무너지기 십사인 거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2200, 2250 이러는데 2023년에 3000, 3500으로 갈까요? 아니면 2000 이하로 내려갈까요? 200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은요. 각종 규제를 다 풀어도 부동산이 상승을 보이기는커녕 하락에 또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죠. 앞으로 최소 5년간은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추락할 것 같습니다. 최소 5년간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생존하고 나야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믿어서는 안 되고 회사를 믿어서도 안 되고 자기 위에 있는 바로 직속 상사도 믿지 마십시오. 어쩌면 동료들도 못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먼저 살기 위해서 남을 나 몰라라고 남을 밀칠 수도 있다는 게 참 서글프지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타적이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배고프지만 남에게 나의 밥을 건네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고 성인군자가 아니고 오직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살아야 우리 가족들을 챙기기 때문에 철저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불경기에 이 불황에 쫌도둑들이 창궐할 것이고요. 아주 작은 소액 사기도 넘쳐날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사기당하지 않고 큰 투자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자기 밥벌이 정도만 하면서 살아도 적어도 노년에 극빈곤층으로 전락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자식들 사업하는 자금,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60대가 들어서 극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100명 중에 4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고생하면서 젊은 날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도 더 비참하게 사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위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남들 얘기처럼 들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심하고 넋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 더 힘들고 어려운 경제 겨울이, 경제 혹한기가 온다라고 보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5,000원이라도 내 손에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넋놓고 멍하게 있다가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궁지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삶을 잘 대비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챙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어떻게든 푼돈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푼돈 겁내시고 함부로 투기나 투자나 큰돈 남에게 건네지 마시고 오직 잘 지키면서 삶을 잘 꾸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